네, 2차 시 수업 몬테소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소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유아들의 삶을 돕고 마음이 발달하는 과정을 돕는 도구라고 본 이 준비된 환경을 강조한 몬테소리 교육인데요. 이 몬테소리 교육 개념에서는 어떤 민감기, 흡수정신, 절제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그리고 그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여성이 만든 프로그램이란 점에서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몬테소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소리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입니다. 187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리아 몬테소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똑똑했는데 사실은 그때 시대적 상황이 여성은 사회적 진출을 제한받던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대학의 의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최초로 여의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몬테소리는 이 정신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 수용된 어떤 정신적 결함이 있는 영유아들을 보다가 관심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타르의 제자인 세강, 책에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이타르와 세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타르와 세강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정신적인 경험은 의학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교육받는 방법이나 어떤 가정 속의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믿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어떤 실물 자료를 가지고 정신지체 영유아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2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몬테소리는 어떤 자극이 되는 환경과 집중적이고 목적이 있는 활동이 정신지체 유아들의 인지적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몬테소리는 일반적인 영유아들에게도 관심을 돌리게 됐고,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특히 이제 로마의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들을 보육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1907년, 그러니까 최초의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창시자라고도 해요, 몬테소리가. 그래서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교육적 이론이나 이런 교수 방법을 실천하고 확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몬테소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여의사기도 하고 또 노동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열어서 몬테소리 법에 의한 보육을 실시했던 학자죠. 그래서 그 유명한 몬테소리 교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개발을 한 거죠. 몬테소리 프로그램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아동관입니다. 영유아는 선천적으로 특유한 정신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영유아는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환경과 접하면서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민감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이러한 몬테소리의 아동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민감기와 흡수 정신을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아마 이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론적 배경 탐색할 때 아마 지금 몇 페이지일까요?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에서 철학적 기초, 사회적 기초, 심리적 기초에서 이제 이런 동향에 대해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실까요? 그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복습의 차원에서 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먼저 민감기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생물에는 어린 시기에 그 생물의 고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요소에 대한 특별한 예민한 감수성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 인간은 영유아 시기. 인간 성장에 있어서 개인의 핵심적인 특성이나 능력을 개발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라는 게 이 민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에게 있어서 민감기는 0세부터 6세까지 해당되는 시기겠죠? 이 시기에는 영유아들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에서 한 가지만 몰두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0세부터 3세 영아는 모국어 습득,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을 이제 습득하는 시기가 되고 손의 운동이 민감해지고 3세부터 6세 유아들에게는 어떤 질서나 오감,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민감해서 작은 것과 올바른 것의 움직임, 그리고 언어에 특별히 민감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감기에 이런 민감기 시기에는 새로운 흥미나 기능을 성장시키고 이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능력은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얻어진 능력은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의 주요 목표는 이 민감기가 언제인지 인지를 해서 그에 맞는 교육 환경을 준비하거나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민감기에 영유아들은 주변의 이러한 그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상이나 자극을 능동적으로 흡수하는데 흡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내재적인 정신 능력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정신의 형태를, 주변 환경을 동화시킬 수 있는 유아의 독특한 능력을 흡수정신이라고 해요. 흡수정신. 근데 흡수정신은 2가지로 나누어져요. 이런 무의식 단계와 의식적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무의식적인 흡수정신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에서 이제 3세까지 단계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상관없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오는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모국어,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기억에 저장하거나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3세부터 6세는 의식적으로 이제 흡수하기 시작해요. 특히 뭘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손의 활동.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가 탄생을 한 거예요. 손의 활동을 통해서 의식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사물 속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비교하고 정신적으로 기억하고 저장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비교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사고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동간, 그러니까 흡수정신에도 무의식적인 흡수정신과 의식적인 흡수정신이 있다. 이러한 아동간을 바탕으로 몬테소리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욕구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본래의 유아들의 정상성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 사라지면서 어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정상화의 성질이 나타나는 걸 정상화라고 합니다. 정상성.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난폭함, 이기심, 공격성, 산만함, 불순종, 좀 나쁘게 표현이 됐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 3세 아이들 봐보세요. 막 뭐 사달라고 했을 때 떼쓰거나 막 울거나 막 하는 이런 것들, 지금 여기다가 성격적 결함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내재적인 이런 그 성격적인 부분들, 자아 중심성이 좀 사라지면서 자신감과 안정감이 형성이 되고 정의감과 인내심을 갖고 남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어떤 사회적 감정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몬테소리 프로그램에서 보육은요, 일련의 이런 정상화 과정이다. 즉, 영유아가 항상 교구를 스스로 선택을 해보고, 선택한 교구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흥미를 갖고 작업을 반복하면서 집중하게 되고요. 자발적인 자기훈련이 되고, 그래서 만족감과 기쁨을 갖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내적인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영유아가 스스로 성장 발달해가는 이런 인격을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내용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일상생활, 감각 영역, 언어 영역, 수영 영역, 문화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교실 가면 우리 흥미 영역 구성한 것처럼 이런 영역을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영역은 이 몬테소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보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손 씻기를 한다거나 머리 빗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청소하기, 동식물 키우기, 환경을 보호하도록 배우는 활동이나 인사하기, 감사하기 등과 같은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이나 생방 옮기기,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활동을
특징을 집중해보고 일의 순서를 경험해보고요. 그리고 특정 목표를 위해서 움직임을 조정하면서 자립심을 기르고 어떤 집중력, 질서감, 독립심, 신체와 정신의 협응력,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감각 영역입니다. 영유아가 오감을 사용해서 자극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각 이미지를 분류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몬테소리 본인에 의해서 고안된 다양한 감각 교구를 제공합니다. 특히 시각이나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교육을 위해서 매력적인 교구들을 순차적으로 제공하죠. 그래서 영유아가 하나의 특정 개념이나 감각, 지각을 개별적으로 익히고 단순한 활동에서 복잡한 활동으로의 단계적인 경험을 거치면서 어떤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공간적 사고 형성을 위한 어떤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영유아가 언어를 습득하면서 자유로운 대화를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조직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래하기나 새로운 계절에 대해서 말하기나 질문하기 게임 등을 통해서 어휘력이 확장되고 모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모래종이 문자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알파벳,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겠죠. 이런 언어 교구를 통해서 읽고 쓰는 능력, 청각게임, 언어 전달 활동 등을 통한 바람직한 듣기 활동, 듣기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수영역이에요. 영유아가 일상생활의 경험과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수와 양의 개념, 그리고 이 양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1대1 대응이나 서열학, 분류화의 개념을 익힘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단추구멍에 단추를 끼우거나 손잡이가 달린 원기둥을 구멍에 넣거나 하는 1대1 대응 개념을 익히게 하기도 하고요. 10개의 사물로 구성된 감각교구들을 순서대로 놓게 하면서 십진법에 대한 개념도 익히게 하고요. 이런 10개의 막대를 순서대로 놓게 하면서 길이에 대한 순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영역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 영역이에요. 영유아가 어떤 인간이 과거와 현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성인의 세계를 인식하면서 세상의 다양한 양상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결국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 문화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문화 양식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은 다 다양한 문화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정 문화에 대한 주제 학습이나 영유아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5가지 보육 영역을 통한 보육 내용들은 유아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자발적으로 도전한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교구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흥미 이런 자발성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주요 내용을 잡고 있고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몬테소리 교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몬테소리 교구, 그러니까 아까 5가지 영역의 몬테소리 교구를 사용하는 동안에 교구 자체가 어느 한 측면의 오류를 가지고 있게 해요. 그래서 그 오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사용 방법이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또는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어 수개념을 위한 교구를 예를 들면 처음에는 길이만 다른 나무 도막들을 이렇게 막 세트를 사용했다가 다음에는 색깔도 다른 나무 막대 세트를 사용해서 숫자와 길이를 다 연관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아가 앞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구에 있는 손잡이는 손가락 협응을 훈련하는데
훈련해서 결국에는 글쓰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몬테소리 교구는요, 다양한 색깔이나 크기, 형태로 아름답고 매력적이면서 유아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또는 한 번 사용하면 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 동작과 인지적 발달 사이에 신경 근육 연계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유아의 활동이나 동작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활동이나 개념을 유아의 근육 기억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스스로 동작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 결국 이러한 기회들이 조정 능력, 그리고 균형감, 전반적인 근육의 발달을 도와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구는 단류 문제에 한정돼 있어요. 이것은 유아의 학습 경험이 명확하도록 유도하고요. 핵심 개념 습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 특징에서는 준비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준비된 환경이 왜 중요하냐?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아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간기와 흡수 정신을 잘 이용해서 정신적인 양식이 되는 지적인 자극을 마련해주는 특별한 환경이 준비된 환경이다.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6가지 핵심 요소로는 자유, 구조와 질서, 현실과 자연의 조화, 아름다운 분위기, 그리고 몬테소리 교구, 공동체 생활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몬테소리의 운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영유아 스스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까 교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랬죠. 시간에 대한 자유, 반복의 자유, 움직임에 대한 자유, 말에 대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몬테소리 프로그램의 일과는 전통적인 일과와 같이 작업시간이나 휴식시간, 놀이시간이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서로 대화를 자유롭게 하면서 내킬 때마다 함께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아는 질서에 민감하기 때문에 교실의 일상 리듬과 일과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교구는 논리적인 방식으로 조직돼야 됩니다. 수업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영유아로 하여금 작업 후에 자신이 활동한 교구를 제자리로 돌려놓게 함으로써 영유아가 활동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하고 교실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흡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교구들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끼를 할 때도 단추로 해보거나 지퍼로 돼 있거나 이런 현실성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데, 따라서 이 몬테소리 프로그램은 실제적이고 신체에 적합한 일상 도구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교실 환경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주의를 끌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실 환경이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고 사람을 배려하고요. 주의를 끌고 집중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레지오 에밀리아는 공간에 대한 아름다움, 공간의 피로, 그래서 아뜰리에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했다면 몬테소리는 정확히 교구입니다. 그래서 교구가 아이들의 어떤 자동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교구만 가지고 놀아도 자동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 처음부터 간단한 활동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활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정신 발달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한 활동에 대한 이런 자유를 통해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교구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탁자를 닦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게 하고요. 혼합 연령반을 운영을 해요, 이 몬테소리에서는. 그래서 이 혼합된 연령 속에서 영유아들은 타인을 협력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왜 연령이 높은 유아들은 동생들을 도와줘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밑에 동생들은 형을 보면서 모델링이 되면서 이런 공동체적인 생활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몬테소리 프로그램의 교사의 역할은 크게 3가지, 관찰자, 환경 제공자, 안내자, 이렇게 3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교사의 역할은 영유아를 존중하고 그들의 발달 과정을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요구나 추진력을 격려해주면서
각자의 개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관찰, 이 교사가 유아들에게 준비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준비된 환경을 잘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관찰할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의사소통 하면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유아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새로운 기능을 완전히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교구나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안내자, 유아 스스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때때로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안내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아의 교구 수행 정도를 관찰해서 잘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과제를 다음 기회로도 미루기도 하고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활동들을 개입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몬테소리 프로그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